뭔 말인지 조금 어렵죠.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A가 퇴행 대신, 지금 퇴행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퇴행 대신 그 반동 형성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를 싫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 꿀팁 박기량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동생을 만났는데, 이 동생을 A라고 해봅시다. 이 A가 생전 안 그러다녔는데 갑자기 귀여운 척을 하는 거예요. 막 낑, 뽕 막 이러고, 뭐 전반적으로 귀여운 뉘앙스 있죠. 뭐 누구누구 밥 먹었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충격적인 거는 얘는 남자고 해병대까지 나왔어요. 물론 성별이나 어떤 군대 나온 걸로 이런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기는 하는데, 저는 그래도 여기 옆에 물음표가 하나 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겪고 있는 그런 심리적인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 사정을 들으면서 심리적 퇴행이라는 현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정이 뭔지는 좀 이따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이거 유튜브 소재거리네, 이거 한번 얘기해봐야지, 이런 생각에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리적 퇴행과 방어 기제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방금 뜬금없이 방어 기제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심리적 퇴행은 방어 기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이 여러 개의 방어 기제 중에 하나가 심리적 퇴행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방어 기제가 뭔데?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시겠죠. 이 방어 기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박사는 아니고 그분의 따님인 안나 프로이트라는 분이 만든 개념인데요. 지금 상담 심리학에서 굉장히 잘 쓰이고 있는 그런 개념들 중 하나예요. 사실 이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하시긴 한데, 이분들이 만든 개념들은 지금 잘 쓰이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만들어진 개념들이라서 지금 쓰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좀 지금 실정이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많이 탈락이 됐는데, 이 방어 기제라는 개념은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잘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어 기제가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외부의 스트레스 자극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략이에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그 고통스럽지 않게 하기 위한 방어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어 기제를 적당하게 쓰면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을 안 아프게 하니까 도움이 되죠. 그런데 너무 방어 기제를 안 쓰거나 너무 심하게 쓰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방어 기제는 억압이라는 방어 기제거든요. 내가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러면 나는 뭐 억울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 분노하는 감정이 들 수도 있고, 우울한 감정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억압을 전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이 나한테 화를 내니까 나도 선생님한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문을 쾅 닫고 도망가 버린다던가,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막 그냥 문 닫고 됐어요 이러면서 도망가 버린다던가, 이런 이렇게 행동적인 현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억압을 너무 안 하면 이런 행동을 바로 저질러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나한테 별로 이롭지 않죠. 나는 문제아로 찍힐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을 갑자기 데려와야 될 수도 있고, 막 찍혀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선생님한테 지나치게 자주 혼나서 분노를 하고 우울하고 슬픈 이런 감정들을 분명히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려고 이렇게 꾹꾹 담아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억제를 너무 빡세게 한 거죠. 나한테 들어온 스트레스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나는 이거를 그냥 무시해요.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았는데 바로 이렇게 배출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배출도 못하면서 그냥 이렇게 계속 담아두기만 해. 이 스트레스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스트레스를 무시하고 그냥 꾹꾹 담아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어떤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있는 감정을 지나치게 억제를 하고 꾹꾹 눌러 담으면 마음의 병이 되고, 심하면 신체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맨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조금 여담인데,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화도 한번 못 내고 바보같이 착하고 이런 분들을 자주 봐요.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함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엄청 고통스러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은 분노를 느끼고 화를 내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다 내 잘못이래. 이거는 화를 내는 감정, 분노하는 감정, 이런 것들이 나에게 스트레스, 나에게 마음의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일부러 무시하고 이제 억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억압을 너무 심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내 심리적인 고통의 그런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방어기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방어기제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너무 심하게 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려는 방어 전략, 그러니까 심리적 방어 기제는 굉장히 다양한데 심리적 퇴행은 그 방어 기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 귀여운 척을 했던 A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이 A의 요즘 근황을 들어보니까 여자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외로워 죽겠대. 보통 우리가 뭐 애인을 못 만들어서 외로운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 미쳐버리겠대요. 너무 외로워서. 그런데 왜 여자친구를 못 만드냐 하면은 제가 봐도 이 친구가 눈이 좀 지나치게 높아요. 사실 운명적인 사랑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지 연애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봤을 때는 A가 조금 여자 보는 눈을 낮춰야지 연애를 할 확률을 높일 텐데, 이 A는 여자 보는 눈을 낮출 생각이 전혀 없대요. 못 낮추겠대. 그러면 어쨌든 본인은 연애를 너무너무 원하는데 하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죠. 이게 잘하는 짓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은 어쨌든 마음이 괴로워요. 지금 당장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분노나 좌절감 같은 거를 느낄 수 있고, 지금도 이렇게 절박한데 앞으로도 어떤 희망이 있겠나 이런 생각에, 나는 평생 여자를 못 만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불안한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게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이 A한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어서 방어기제가 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말한 억제를 방어기제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당히 억제를 하면 정말 베스트인데, 너무 이 억제를 안 하면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너무 억제를 심하게 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던가, 아니면은 더 억제를 방어기제를 사용 안 할 때보다 더 우울해지거나 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원인도 모른 채. 왜냐면 억제를 한 사람은 본인이 억제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본인도 모른 채 이유 없이 답답하고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방어기제를 예시로 하나 들어보면은 반동형성이라는 방어기제가 있어요. 이 반동형성은 조금 재밌는 방어기제예요.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수용되지 못할 감정이나 충동 같은 거에 대해서 이거랑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과장을 해서 표현하는 그런 방어 기제거든요. 뭔 말인지 조금 어렵죠.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A가 퇴행 대신, 지금 퇴행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퇴행 대신 그 반동 형성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를 싫어하게 됩니다. 나는 내 또래 여자들이 싫어, 무서워, 혹은 뭐지? 다 나쁜 사람들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동 형성을 방어 기제로 삼으면. 왜 그럴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수용되지 못하는 감정. 지금 상대 여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분들한테 수용을 못 당하고 있죠.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싸리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과장을 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 싫어. 내가 어차피 받아들여지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반동 형성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반대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내 감정과는 반대 행동으로. 재밌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런 방어 기제죠. 자, 다시 퇴행 방어 기제로 돌아와 봅시다. 퇴행은 현재 내 발달 수준에 비해서 더 낮은 발달 수준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지금 발달 수준, 내가 예를 들어서 성인이다 그러면은 뭐 청소년기 혹은 아동기 이 수준의 그런 행동들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혹은 내가 뭐 청소년이면 아동기, 유아기 이런 상태의 그런 행동들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내 기존의 발달 수준보다 낮은 발달 수준이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어렵지. 아까처럼 그냥 귀여운 척하고 이런 것도 퇴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첫째 아이가 있어요. 첫째 아기가 하나 있는데 둘째 아기가 태어났어. 막내가 태어난 거죠. 그럼 부모님이 이 막내 아기를 많이 챙기죠. 아무래도 조금 더 어리니까. 그러면은 이 첫째 애가 퇴행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대소변을 잘 가리는데 갑자기 대소변을 못 가린다던가, 조금 더 막 어린 척을 해서 귀여움을 받으려고 한다던가, 이런 게 심리적 퇴행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 A라는 친구도 심리적인 퇴행을 본인의 방어기제로 삼았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 전략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귀여운 척을 하고 어린 행동을 보이게 된 거예요. 내 수용되지 못하는 그런 외로움이라는 고통이 있는데,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퇴행으로 막아버린 거죠, 이 스트레스를. 물론 목적은 스트레스로부터의 방어인데, 이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 이전에 발달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러면은 그냥 나는 청소년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어떤 스스로 무시를 하기 위해서, 본인 욕구를 무시하기 위해서 이런 수준으로 돌아간 걸 수도 있고, 혹은 뭐
낮은 발달 수준으로 돌아가서 A의 발달 수준으로 돌아가서 좀 모성애를 자극해야겠다. 요런 전략으로 그런 퇴행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A 본인이 왜 퇴행이라는 방어기제를 어떤 이유로 선택했는지 몰라요. 본인은 잘 몰라요. 방어기제를 쓰는 사람들은. 다만 무의식적으로 내가 끌리는 대로 행동을 했더니 이 퇴행이라는 방어기제를 나도 모르게 언제부턴가 사용하고 있더라. 이런 결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저런 원인, 그 전략을 채택하게 된 원인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담 시간에는 보통 그런 전략을 채택하게 된 원인들을 찾아보고 요거를 이 퇴행이라던가 혹은 이제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는 방어기제를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작업을 하고는 합니다. 말이 조금 이렇게 교과서적인 말투가 됐지? 자, 오늘 여러분 심리적 퇴행이라는 방어기제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재밌지 않으셨나요? 혹시나 내 주변 사람이, 내 친구가 이런 퇴행적인 증상을 보인다면은 뭐 갑자기 A처럼 귀여운 척을 한다던가 뭐 유치한 장난을 친다던가 나이에 맞지 않는 유치한 장난을 친다던가 이런 걸 보인다면은 짜증만 내기보다는 이 친구가 지금 뭔가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나? 요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심리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좀 도와주는 것까지 하면 정말 베스트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더 잘 챙기고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심리학 꿀팁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